디지털 금고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검은 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알프스 산맥 아래 육중한 강철문이 닫힌 스위스 은행이 떠오르실 겁니다. 영화 속 단골 소재였잖아요. 고객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이름도 없이 오직 숫자만 존재하는 비밀 계좌. 심지어 은행원이 고객 정보를 누설하면 바로 감옥에 갈 정도로 스위스의 보안은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설 속의 비밀 금고는 이제 없습니다. 2018년 국제사회의 압박에 백기를 든 스위스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클릭 한 번, 공문 한 장이면 스위스 계좌도 다 털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막대한 검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디지털 세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철 금고 대신 암호화폐 지갑으로, 정장 입은 은행원 대신 차가운 코드로 만들어진 디지털 세탁소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FBI조차 이건 반칙이다라며 혀를 내두르는 최신 자금 세탁 기술과 그 꼬리를 잡으려는 수사관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비트코인이 익명이라 범죄에 쓰기 좋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트코인은 공개 정보라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FBI한테는 맛집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진짜 프로들은 비트코인을 안 씁니다. 그들이 쓰는 건 바로 모네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모네로는 쉽게 말해 돈의 투명 망토를 입힌 겁니다. 기술적으로 링 서명이라는 걸 쓰는데요. 상상해보세요. 범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서명이 16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개는 가짜고 1개만 진짜인데 겉으로 봐선 절대 구분이 안 가요. FBI가 와서 누가 보냈어? 해도 이 16명 중 1명인데 누군지는 수학적으로도 몰라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스텔스 주소 기술까지 더해져서 돈을 받는 사람의 주소조차 매번 일회용으로 생성됩니다. 밖에서 보면 유령이 돈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들이 모네로를 퇴출시키고 규제해도 오히려 다크웹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코인만 익명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훔친 돈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믹서입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바로 토네이도 캐시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대한 디지털 금고에 수만 명의 돈을 다 집어넣고 마구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섞인 돈더미에서 내 몫만큼만 다시 빼가는 겁니다. 북한 해커들이 이걸 정말 많이 애용했습니다. 훔친 코인을 여기에 넣었다 빼면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요. 결국 미국 정부가 화가 나서 이 서비스 자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개발자를 감옥에 보내버렸지만 코드는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 유령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3월 미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미국인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 믹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개발자 로만 스톰은 제재가 해제되어 정말 기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범죄자들이 완벽하게 이긴 것 같죠? 하지만 FBI가 누굽니까? 그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실수를 노리는 겁니다. 2021년 미국 송유관을 마비시키고 50억 원을 뜯어낸 해커들이 있었습니다. FBI는 단 한 달 만에 그 돈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해커들이 암호를 뚫린 게 아니었어요. 이 멍청한 해커들이 훔친 돈을 관리하려고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했는데 그 서버 안에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그냥 저장해 둔 겁니다. FBI는 영장을 들고 서버 회사를 털었고 비밀번호를 찾아내서 해커들 지갑에서 돈을 다시 인출해 왔습니다. 아무리 암호화폐가 익명이라 해도 그걸 돌리는 컴퓨터 서버는 물리적인 압수수색 앞에서 장사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최근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사무라이 월렛이라고 우리는 절대 추적 안 된다고 큰소리치던 유명한 프라이버시 지갑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FBI와 유럽 경찰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서버를 통째로 압수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중앙 서버를 통해 거래를 섞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모바일 앱도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해뒀어요. 결국 서버가 털리니 고객 정보도 다 털렸죠. 설립자들은 지금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범죄자들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체인호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을 훔쳐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트론으로 바꾸고 마지막엔 모네로로 바꾸는 식입니다. 경찰이 추적하다가 여기서 블록체인이 바뀌네 하고 멈칫하는 순간을 노리는 거죠. FBI가 이걸 잡으려고 크로스 체인 분석 기술을 도입했지만 수십 번씩 환승해버리면 사실상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필체인이라는 기술도 씁니다. 100억을 한 번에 보내면 걸리니까 이걸 수만 번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쪼개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쫓다간 눈이 빠질 지경이죠. 더 골 때리는 건 이제 이 싸움에 인공지능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범죄자들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실제 사람과 똑같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거래소의 신원 인증을 뚫어버립니다. 심지어 AI 보색에 경찰이 헷갈리게 무작위로 거래해줘 라고 시키면 인간이 도저히 패턴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거래 흐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수사관들도 이제 AI로 맞불을 놓습니다. 사람이 보면 그냥 어지러운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지만 수사형 AI는 이 수천 개의 쪼개진 거래들 결국 알고 보니 한 놈 지갑으로 모이네 하고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숨바꼭질이 아니라 데이터 싸움이 된 겁니다. 체인얼리시스나 엘립틱 같은 기업들이 FBI의 핵심 파트너로 활약하며 이 AI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는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을 뿐인데 믹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풀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리는 기가 막힙니다. 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비밀이지만 적어도 북한 해커나 범죄자의 돈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학 기술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즉 내 거래 내역은 숨기면서도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무결성만 쏙 뽑아서 증명하는 거죠. 규제도 지키고 프라이버시도 지키는 현명한 타협아닌 셈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토믹 수압입니다. 예전에는 코인을 바꾸려면 거래소를 거쳐야 했고 거래소엔 기록이 남았죠. 하지만 아토믹 수압은 거래소 없이 개인 대 개인이 코드만으로 코인을 맞교환합니다. 서버도 없고 기록도 안 남습니다. FBI가 압수수색할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유령과 싸우는 격이죠. 여기에 사일런트 페이먼트라는 신기술까지 등장해 수사관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변신 계좌입니다. 보통 기부금을 받거나 돈을 받을 때 계좌번호를 공개하잖아요. 그럼 그 계좌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일런트 페이먼트를 쓰면 나는 하나의 계좌번호만 공개했는데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낼 때마다 블록체인상에서는 매번 전혀 다른 주소로 기록됩니다. 겉으로 봐선 이 수만 건의 거래가 누구한테 간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FBI 입장에서는 범인의 지갑 주소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까보니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엉뚱한 주소들만 수두룩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수사당국도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체인얼리시스 같은 분석 기업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건 기본이고요. 미국 국세청과 FBI는 심지어 모네로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6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제는 수십억 원짜리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위스 금고는 투명해졌지만 디지털 금고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강구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바로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2016년 해커 부부가 무려 12만 비트코인, 지금 돈으로 수조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6년 동안 믹서도 돌리고 프라이버시 코인도 사용하고 다크웹 마켓인 알파베이와 하이드라를 넘나들며 온갖 방법으로 돈 세탁을 시도했죠. 하지만 6년이 지난 2022년 FBI는 결국 그들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찾아내 암호키를 확보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4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2016년의 완전 범죄가 2022년의 기술과 끈기에 의해 무너진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 못 잡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기술이 발전하면 오늘 숨긴 돈의 꼬리가 밟힐 수 있다는 거죠. 창과 방패의 싸움,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분명한 건 디지털 장부 위에서의 숨바꼭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